자, 31쪽 메뉴에 이제 인공수정 들어갈게. 인공수정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수정을 시킴에 있어서 인공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지. 이것은 남자나 여자한테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체 이제 불임인 경우에 병원에서 이제 시술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인공수정의 특징은 정상적인 성관계 없이 정상적인 성관계 없이 수정시키는 방법이지. 대체 인공수정. 자, 첫 번째로 여기 위쪽은 좀 한 칸 정도 비어나요? 한 칸 정도 쓸 말이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누구한테 이상 있는 경우가 있냐면 뭐? 첫 번째로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 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누구? 앞으로 와. 안 보이냐? 평소에 이렇게 썼는데? 오늘 좀 작냐? 아니, 평소에 이렇게 써있잖아. 글씨 자체가 너무 없고 그래서 잘 됐지? 야, 예전에 그 학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칠판이 크지 않잖아. 애들도 별로 없고. 그때는 막 20명이 많은 거 아니야. 과학이니까. 이제 좀 있었어. 좀 날렸어. 웃기냐? 웃기냐고? 좀 날렸어, 그때. 그때는 애들을 한 반에 20명 이상 받지를 않아. 너무 많이 오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칠판 크기가 별로 안 돼. 이렇게 조그만 하거든, 칠판 크기가. 그럼 그때는 진짜 이렇게 쓰잖아. 이거 남자분이 막 이렇게 쓰잖아. 조그마니까. 자, 보인다니까, 이렇게 갖고. 앞에 쫙 밀착돼 있거든, 쫙 밀착돼 있으니까. 그지? 그렇다고. 근데 이제 학원에 있다가 이제 학교로 오니까 이제 그렇게 쓰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안 보인다고. 그럼 맞지, 그지? 아까 내가 전에 쓴 거 좀 큰 것이 아니냐? 자,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다. 자, 첫 번째. 정자, 더 크게 써야 돼. 정자 생산량이 정상치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정상치보다 적은 경우. 보통 이제 한번 사정을 했을 때 그 정액 속에 들어가 있는 정자 수가 보통 1억 2천 마리 이하인 경우. 대체 그런 경우다. 정자가 생산돼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질 안으로 정자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 쪽에서 일부가 죽고 그다음 대다수에서 초토화돼버려. 자궁에서 대다수 초토화돼버린다. 그 정도의 양은. 그래서 그러면 수란관을 통해서 실제 이동할 수 있는 정자 수는 수십 마리밖에 안 돼. 수십 마리 갖고는 절대 수정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자가 생산되더라도 수정이 안 돼버리지. 이런 경우도 불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경우는 아예 정자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자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 그럼 뭐라 그래? 무정자증이라고 그러지? 무정자증. 무정자증은 정액은 생성된다. 정액은 나오는데 정액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이야? 정자가 없다고. 알았지? 아예 생산 안 되는 경우. 우리가 현재서 볼 거는 이걸 볼까, 이거. 됐지? 정자 생산이 정상적으로 전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지? 치료 방법. 그렇지? 치료 방법. 일단은 병원에 가겠지? 그럼 병원에서 그 남자로부터 뭐를 추출하냐면 정자를 추출해요. 정자 추출. 그렇지? 이때 정자를 추출하는 거는 나도 변태하지 말고 이때 정자 추출할 때는 정소에다가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소가 완전히 망가져버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남자들한테는 따로 밀실을 줘, 밀실을.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컵 있지? 플라스틱 컵. 그런 거. 나 그 오줌 한번 담아봤니? 그런 데다가? 그런 병을 줘. 이제 그런 병을 주고 밀실에 데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야한 이제 영상이라든지. 자,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남자 혼자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래. 왜? 추출을 해? 왜 정자를 추출해? 아니, 너희들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 진짜로 막 종소에다가 바늘 꽂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죽지 죽어 하면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정자 추출을 해. 그럼 추출한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주겠지, 그제? 그럼 간호사가 이것을 이제 저기 뭐 나름대로 그런 연구실이 있어. 그런 데다 보내게 되면 거기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정자들을 이제 직접 살펴본다고. 살펴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정자들을 따로 골라낸다고. 좀 형태가 좀 이상한 정자들도 있거든.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정자들도 있는데 좀 이상했어 이게 꼬리가 막 휘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아예 뭐 움직임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궁이나 질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게 되지. 원래 수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놈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매끈하게 빠지죠, 그지? 이거 매끈하게 빠지고 운동성이 굉장한 정자들을 이제 선별을 해줘. 정자를 선별한다고 해. 됐지? 정자 선별. 자,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이제 부인을 부르겠지. 부인을. 이 여성을. 그래서 이 여성을 이제 수술실로 데려가요. 수술실로. 여자를 수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데려가지고 여성의 자궁 안에다가 자궁 내부에다가 뭐를? 선별한 정자를 직접 주입을 해준다고. 자궁 가장 안쪽에다 직접 주입을 해주고 의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성의 생식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질 이렇게 질. 그 다음에 여기가 난소. 그다음에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그럼 최대한 정자를, 뽑아낸 정자를 최대한 안쪽에다 집어넣는다. 쉽게 얘기하면 수란관 입구 쪽에다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정자가 직접 질이나 자궁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도 들어올 수 있어. 수란관으로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정자를 어디로? 수란관 내부로 넣어줄 수 있다고 해? 오케이? 그러면 정자가 이렇게 이동 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배란이 됐어요. 배란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 만나면, 난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뭐가?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오케이? 됐지? 그럼 현재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됐지? 성관계를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러한 수정 방법을 체내에서 수정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체내 인공수정이라고 그래. 체내 인공수정. 됐냐? 체내 인공수정은 주로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해당돼. 이런 경우. 됐지?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그러면 자궁에 언제 주입을 해줄까 있는지. 주입 시기.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주입 시기는 언제니? 주입 시기는 언제 놓아야 될까? 수정을 시켜야 되니까. 월경기 때 놓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딱 무슨 게 맞춰줘야 돼? 배란기에 맞춰줘야 돼. 됐지? 선생님, 황체기에 집어넣어주면 안 되나요? 배란 이후에 황체기 때? 황체기 때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이틀 이내라 그랬지? 그 이틀이 지나버리게 되면 그때 정자를 넣어주더라도 수정이 안 되겠지? 됐지?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주입시기는 반드시 무슨 게 맞춰가지고? 배란기에 맞춰가지고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배란기에.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자가 문제가 있는데 정자가 생산이 안 돼. 무정자증이야. 됐지?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여자의 남자의 정자를 집어넣지는 못하지. 이 정자가 생산 안 되는 사람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정자은행 이용하지. 정자은행. 은행이라니까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은행인 줄 알더라고. 그거 아니야.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인공수정을 위주로 하는 병원들이 있어. 광주에는 그 숫자가 적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요즘에 불임 부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0쌍 중 3쌍이 불임이지. 진짜로, 진짜. 당장 내 주변에 몇 명 있어. 난리 나는 거야. 수정이 이게. 뭐 임신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여자도 스트레스지. 시댁 눈치 보고 온다. 장난 아니잖아. 그냥. 자기도 이제 얘기가 들어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선단 말이야. 스스로도 이제 스트레스지. 자기도 얘기를 갖고 싶은데. 갖고 남의 얘기 보다가 훔쳐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 자기는 막 쓰니까. 애기가 막 혼자 막 정적 빠지니까 저 애기가 내 애기 같거든. 진짜 그런 경우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갖고 막 아무튼 그런 실화도 막 있고 막 그래. 어찌 막 그렇다고 해? 무섭죠, 그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 관리 잘하란 말이야. 맨날 이 매점 갖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처먹지 말고. 매일 먹고 있어요. 남자가 마찬가지. 그런 거 먹으면 정자 생산량이 부족해진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왜 엄마들이 왜 밥도 집밥을 먹어라, 막 그런 거만 골라 먹으라 그래. 왜냐면 웬만하면 과자 먹지 말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뭐? 아니라고! 그것도 있지만. 자, 그렇다고,
자, 정자은행은 병원에서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이것을 급속 냉동시켜버려. 질소 액체에다가 그다 급속으로 이제 집어넣어버리지. 급속 냉동하게 되면 세포들이 이제 파괴는 되질 않지. 그 상태 그대로 얼어버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자를 사지. 정자를 사가지고 산 정자를 사가지고 이 여자한테 집어넣어주는 거지. 됐지? 다른 남자. 어? 다른 아니잖아. 뭐? 그 남자의 아기가 아니잖아. 그래,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그건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방법 아니야, 방법. 그건 알아서, 니네 알아서 하는 것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미치겠네, 진짜. 자, 만약에, 이 정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가지는 유전 정보는 정확히 이 여자의 유전 정보는 같지만 누구는 같지 않아. 이 남자가 같지는 않지, 그지? 그래서 남자의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 유전자가 아닌 다른 남자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겠지? 그지? 근데 이때는 다 장단점이 있어. 입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들이 이 여성이 직접 고통스럽게 낳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성애가 좀 떨어지지. 근데 이런 경우는 모성애가 있지? 나름대로 직접 임신하고, 남편도 여자가 임신하면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막 도와주고 하잖아.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임신 기간 과정들을 서로 간에 이제 뭐라 해야 되니? 남자도 도와주고 여자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런 것들 겪다 보면은 이때 태어난 아이가 진짜 내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 여자는 진짜 지 아이고. 오케이? 그렇다고. 뭐. 정자은행에 누가 줘요? 돈 받아요? 돈 주면 돈 줘, 병원에서. 왜? 니기도 하려고? 참고로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변태를 하지 마라, 조선시대나 이제 고려시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치료법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갓집에서 여자가 만면인데 걔가 임신이 안 돼. 그럼 맨 누구만 탓하니? 여자만 탓하잖아. 여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절로 보내지. 절로 보내, 기도하라고. 절에 갔다 오면 임신이 돼서 와. 왜겠어?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과거에 진짜라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해. 항상 얘기했지만 여자는 특별한 존재라. 좀 짜증나. 짜증난다고.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원인이. 됐지? 자, 우리가 주로 다루는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을 주로 다룰 거야. 첫 번째 원인이 선천적으로 수란관이 너무 협소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협소한 경우. 또는 수란관 자체가 아예 폐쇄된 경우가 있어. 폐쇄된 경우. 됐지? 아예 폐쇄가 되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너무 협소해 버리게 되면 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됐지? 자, 이게 정상적인 수란관인데, 여기다 표현할게. 정상적인 수란관인데, 원래 수란관은 자체 폭이 굉장히 뭐하다 그러니? 난자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좁다 그랬지? 이것보다 더 좁은 경우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좁은 경우, 이렇게. 됐지? 너무너무 좁아진, 선천적으로 좁아진 경우가 있어. 됐지? 그래서 베일라인 됐어요. 베일라인 된 제2 난모세포가 있으면 이놈이 지나가는데, 이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수정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면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분해가 되거든. 스스로 분해가 돼. 그래서 이제 그 분해된 것들은 주변에서 다시 뭐하게 되는 거고, 흡수하게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자가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돼. 정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이 틈은, 이 난자는 지나가지 못하지만 정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알았니? 근데 여기서 뭐가 돼버려?
수정돼 버린다고. 에? 그럼 수정이 되게 되면 쭉 가닥에서 걸리지. 여기서 무슨 상태에 도달해 버리니? 포배 상태에 도달해 버리지. 포배기가 되면 특징이 아무데나 다 달라붙어 보려고 그래. 알았어? 항상 착상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자궁 쪽으로 오게 되면 자궁벽에 그대로 달라붙는 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가 그냥 달라붙어 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태반 형성되고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커지기 시작한다고. 에? 왜? 갖고 이제 이게 뭐야 저게? 터지지. 얘는 자궁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터져 버린다고. 그럼 이 여성의 왜? 생명 위험할 수 있지. 뇌출혈 아니야. 뇌출혈 쉽게 얘기하면.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나한테 인상 써. 그냥 설명해 주는 거잖아 나는. 나한테 인상 쓰고 있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협상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다. 나팔관의 기능이 좀 뭐랄까 좀 약한 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정된 남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 빠질 때가 있다고. 왜 어디 막 돌아다니니? 뭘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거 어디 막 돌아다녀? 복강을 막 돌아다녀. 복강을 돌아다니면서 포배 상태가 되면 이제 어디에? 아무데나 달라붙는 거지. 소장이 달라붙고 막 대장이 달라붙고 막 간에 달라붙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 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왜? 너 뭐 공포영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갔는데 간에서 죽은 태아가 발견됐잖아. 이런 경우 이제 어쨌든 봐봐 그냥 들어봐봐. 착상 자체가 수란간에 착상이 되거나 아니면 수란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착상하는 경우를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자궁외 임신이라 그래. 자궁외 임신. 이런 것도 자궁외 임신이고 이런 것도 자궁외 임신이라고. 알았니? 알지? 이런 것도 유발될 수 있어. 폐쇄된 경우는 큰 문제는 안 되지. 왜? 아예 정자 자체가 아예 못 들어오니까. 오케이? 됐지? 약간 협소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진 않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좋지.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자체를 가는 거를 여자들이 많이 거꾸로 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가야 돼. 주기적으로 자궁 내부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 특히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도 자궁 내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거든. 오케이? 혹시 나중에 이제 생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막 3개월까지 막 안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갖고 검사 꼭 받아봐야 돼. 왜? 뭐야? 갑자기 이래. 바람이 막 이래. 그래서 어쨌든 꼭 산부인과 자체를 가는 거 가지고 나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젊은 여자들 가면 충분히 가가지고 이제 검사해야 되니까.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를. 몰라. 치료 방법. 참고로 여성의 생식 주기는 너희들 계속 겪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지? 불규칙적이야. 특히 고등학교 때는 더더욱 그렇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게 되면 그게 좀 정상 좀 찾아와. 그리고 나중에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때도 약간 더 불규칙적으로 좀 변하고. 오케이? 사람의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런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되다 보면 아예 뭐 할 수도 있어.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 주기가 이제 중간에 막 끊긴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 그러니? 이제 어쨌든 그렇다. 자, 치료 방법 볼게. 자, 이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여자의 남편이 필요하겠지. 남편이. 자, 이 남자로부터 역시 뭐를 추출해야 한다? 정자를 추출한다고. 정자를 추출해서 정자를 뭐하니? 선별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여성으로부터 뭐를 추출하냐면 난자를 추출한다고. 역시 난자를 추출할 때 난소에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뽑아내는 거 아니야. 난소 망가지니까. 됐지? 무슨 기태를 기다려? 배란 기태를 기다리는 거. 배란 기태 기다려가지고 이쪽 배 쪽에다 아마 구멍을 뚫을 거야. 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구멍 뚫어가지고 내시경 같이 집어넣어. 그 다음에 흡착기 뭐 그런 게 있거든. 굉장히 조그마나. 내시경을 보면서 얘가 뭐 할 때 기다리는 거야. 배란 들 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순간 이제 쫙쫙쫙 빼내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비싸지. 여기는 굉장히 싸고. 알았어?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해. 이게 단순하다니까. 굉장히 싸.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비싸. 이거 자체만, 난자 빼는 거 자체만 해도 이렇게 도구, 필요로 하는 도구가 얼만데. 그렇지 않냐? 항상 몸 상태를 항상 잘 체크하라고,
이제 어쨌든 그렇다. 자, 난자를 추출을 해요. 대체 그 다음에 추출된 난자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이거를 시험관에다 집어넣어. 시험관 안에다가. 이쪽에다 그래야 돼. 시험관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그치? 자, 시험관 내부는 이제 액체로 채우고 이 액체를 뭐라 표현하냐면 중류수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안 되고 여기다가 배양액을 집어넣어요. 배양액을. 이때 배양액의 뜻은 이 정자나 난자가 세포지 애들이 나중에 애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담겨있는 액체야. 그치? 배양액.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난자가 들어갔겠지? 물론 정확히 따지면 뭐가 되겠니? 이 난모세포가 될 거고. 자, 그다음 이때 정자를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수백 마리 집어넣는다고. 수백 마리를. 그치? 그럼 이 중에 몇 마리하고만? 한 마리하고만. 어디서 수정을 시켜? 시험관에서 수정시킨다고. 시험관에서. 여기서 수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겠어? 수정난이 되겠지? 수정난이 이렇게. 여기서는 수정난을 만든다고. 그럼 수정난을 어느 정도 체세포 분열을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 즉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무슨 과정? 난할 과정을 시험관에서 진행시킨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배양액 좀 필요한 거고. 오케이? 이제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런 환경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애들이 2세포기, 4세포기 막 되겠지. 이렇게 2세포기, 4세포기. 보통 세포기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키냐면 애들이 2세포기, 4세포기, 그 다음에 약 8세포기. 즉 4에서 몇 세포가 됐을 때? 8세포기가 됐을 때 이때의 배알을 빼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줘. 여성의 자궁 내부에다 주입해준다고 해. 알지? 그러면서 뭐 하겠니? 착상하겠지? 자궁 내 주입. 됐냐? 이렇게. 원리는 간단하지?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때 자궁에는 언제 주입을 해야 되겠니? 주입 시기를 물어봐요. 자궁의 주입 시기. 언제 내야 될까? 앞에서 언급했어. 뭐가 잘 될 조건에 집어넣어야 돼? 착상이 잘 될 조건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 조건이 정확히 무슨 기에? 황체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입 시기는 무슨 기에? 황체기에 집어넣는다고. 그치? 그러면 이때 착상이 잘 될 조건은 당연히 황체기의 특징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 자궁벽이 뭐할 때? 두꺼울 때.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좀 올라가 있을 때. 그치? 그때 집어넣는다고.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넣잖아. 이거 하나 넣으면 착상될 확률이 10%도 안 돼. 착상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만큼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싸움이야. 그래서 이때 집어넣을 때는 한 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오케이? 이제부터 설명한다고. 설명하니까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알았냐? 쭉 가. 그러면 일단은 수정란을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 몇 개를 만드냐면 8개에서 10개를 만들어. 수정란을. 됐지? 그러면 예를 들면 수정란 10개 만들려면 난자가 몇 개 필요하니? 10개 필요하지. 그럼 난자를 10개를 뽑아야 돼. 그럼 난자 10개 뽑으려면은 생식 주기마다 뽑게 되면 며칠 걸리니? 280일 걸리지? 이제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병원에서 그런 짓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이때 난자를 뽑아낼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뽑아버린다고 해? 알았냐? 이제 그냥 설명한다니까, 이제. 봐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게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8개나 10개가 나오도록 해버린다고. 오케이? 됐지? 이런 것도 이제 동물들이 위주로 하는 거지, 동물들이. 개 같은 경우 막 여러 개 나오잖아. 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여러 개가 나오도록 유도를 시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과배란이라고 그래. 과배란. 난자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온 것을 과배란 그래. 그럼 난자를 추출할 때 뭘 유도를 시켜줘야 돼? 뭐를? 과배란을 유도를 시켜줘야 된다. 과배란 유도. 이 유도시키는 방법이 여성 생식주기에 있는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해. 됐지? 앞에 있는 호르몬. 잘 봐. 초기에 이 여성이 이제 언제를 기다리냐면 이제 월경이 시작될 때를 기다려. 월경이 시작될 때. 그럼 그때 생식주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뭐가 분배되기 시작하겠니? FSH가 분배가 되겠지? 그럼 FSH 역할이 뭐 있었니? 여기에 있는 여러 개 여포 중에 몇 개만 자극을 해? 한 개만 자극을 하지. 그때 외부적으로 FSH를 다량 집어넣어 버린다고.
한 3일 정도 거쳐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집어넣어줘. 됐지? 그러면 이 여성의 몸에 뭐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린다는 얘기야? FSH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린다고. 그러면 FSH에서 여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선택을 받아버린다고. 알았니? 그러면 이 난소내에서 여포가 성수가는데 여러 개, 보통 8개에서 10개가 한꺼번에 성수돼 버린다고. 오케이? 됐지? 이제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이 여자한테 과정이 있다고. 이 여성한테 첫 번째로 뭐를? FSH를 과량 주입해준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넣어준다고. 한 3일 정도 거쳐가지고. 됐지? 과량 주입시켜가지고 요포를 여러 개를 성수시키겠다는 목적이지. 됐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여러 개의 요포가 완전히 성수하게 되면 이것들이 뭐가 돼야 돼? 배란이 돼야 되지. 여러 개가 또 한꺼번에. 그럼 이때 배란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뭐 있어? 배란을 도와주는 호르몬 LH였지. 그래서 배란기 때 무슨 호르몬을 또 다량 집어넣어줘? LH를 다량 집어넣어준다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LH 도움으로 여러 개의 여포가 한꺼번에 배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 이제 과배란 유도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주고 약간의 시간적인 틈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배란 직전에 뭐를? LH를 과량 주입해준다고. 됐지? 그러면 뭐를 유도시킬 수 있다? 여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과배란 유도가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FSH나 LH를 따로 빼가지고 이것을 뭐라 표현해? 이거를 밑에 적을 데가 없네. 따로 빼가지고 이거를 배란 촉진제라 그래요. 배란 촉진제라 그래. 이게 배란 촉진제 종류가 뭐니? 그러면 FSH와 LH다. 됐지? 이 여성에게 초기에 다량 넣어줘야 되는 FSH, 그 다음에 배란기 때 다량 넣어줘야 되는 LH. 오케이? 이랬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난자를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자하고 여러 개의 난자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 수정란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지? 수정란 여러 개, 이렇게. 그럼 애들을 동시에 진행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4세포기나 몇 세포기? 8세포기 상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뽑아낼 때 8개나 10개 정도 한다고.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근데 보통 여자들마다 또 다르겠지? 그때 막 2개 나오고 막 4개 나오면 여자가 실망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정도 나와야 그나마 확률이 높은데 2개나 4개만 나와봐. 미치는 거지. 그렇지 않냐? 이제 이게 한 번에 또 성공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한다고. 여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이걸 집어넣어 주는 게 힘들어. 집어넣어 주고 나서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밸런스가 확 깨져버리니까. 오케이? 이제 옆에 있는 남자도 이제 미치는 거지. 여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냐? 관심이 없진 않겠지. 남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8개, 10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줘.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어줬을 때 착상될 확률이 약 25%. 왜 허리야? 착상될 확률이 약 25%라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라고,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한 2-3번 해. 그렇지?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착상이 됐어. 착상이 돼가지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있지? 이때 태어난 아기를 무슨 아기라 그래? 시험관 아기라 그래. 시험관 아기. 시험관에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야. 시험관에서 뭘 시켰다는 얘기야? 수정시켰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뜻이니까. 됐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수정 장소가 체내야, 체외야? 체외에서 수정시키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체외 인공수정이라 그래. 체외 인공수정. 체외 인공수정 주로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해. 오케이? 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기를 뭐라 그런다? 체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를 시험관 아기라 그런다. 시험관 아기라는 개념이 나와. 문제에서. 시험관 아기는 무슨 수정으로 만든 놈이구나? 체외 인공수정으로 만든 놈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체외 인공수정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배아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줘 버리기 때문에 얘들이 한 개만 착상할 수도 있지만 몇 개가? 여러 개가 다량 착상할 수도 있지. 보통 이제 한 2개까지 착상해버려. 그럼 뭐가 되니? 쌍둥이가 태어난다. 쌍생아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쌍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 만약 쌍생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여성한테는 이제 복이지, 복. 원래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한꺼번에 2명 생긴 거 아니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나 때는 진짜 주변에 쌍생아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요즘은
흔히 있지? 요즘엔 흔히 있다고. 알았니? 그래서 쌍생아 보면은, 아, 쟤는 체외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에?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이런 시술로 이제 실제로 많이 한다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임 부부가 실제 굉장히 많아. 10쌍 중에 3쌍. 너희들 중에서 분명히 불임 부부가 나올 거고. 왜? 나도 나중에 불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니한테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항상 몸 관리 잘하라고. 매점 가고 맨 빵이나 먹지 말고. 어? 밥 먹어, 밥. 매장 가면 급식하고 밥 먹고 있어. 집에서 밥 먹고. 웬만하면 그런 거 좀 적게 먹어. 알았어?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거 배우면서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과자를 먹으면 안 되고,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는가. 오케이? 어? 나한테 뭐라지 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술환간. 첫 번째는 술환간 이상 생겼었는데, 두 번째는 자궁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궁에 이상. 이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이지. 어떤 문제가 심각이지, 이거? 착상이 안 되지? 또는 임신이 안 된다고 해? 이 여자는 평생 임신 못해. 평생 임신 못한다고. 아, 진짜. 아, 나 말 못하다. 야, 무슨 리액션이 그렇게 크냐? 그러면 되지. 여기 좀 지울게.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은,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얘가 안 생겨갖고 병원 갔더니 이 여자한테는 자궁에 문제 있다 그랬더니 판단을 받았어. 그러면 이 남자나 이 여자의 정자나 난자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시킬 수는 있지? 됐지? 대신에 뭐가 안 돼?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이 자궁은 뭐 해야 돼? 빌려. 왜? 빌려야 되겠지. 그래서 건강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지. 부탁을. 됐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대리모라 그러지. 대리모. 대리모리요. 자궁을 대신 빌려줄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대리모.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불법이 돼. 부탁을 해서 대리모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불법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하면 불법이라고. 돈을 안 받겠니? 받겠지? 그리고 이제 공견하게는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대리모를 구하는 사이트도 많고 대리모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왜? 한 번 해주면 돈이 장난 아니거든. 이제 보통 과거에는 한 2천만 원? 지금 한번 뉴스 났더라고. 뉴스가 인터넷 나왔는데 4천에서 5천까지 한다더라고. 왜? 동의 왜? 왜 동그래 왜? 왜 니 동그라냐고? 어째 그렇다는 경우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알았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 주고 하는 대리모는 웬만한 나라는 다 불법인데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가 있어. 인도가 있어. 인도. 그래서 세계 불임 부부들이 어디로 많이 가? 인도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대리모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오케이? 됐지?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겨. 이 대리모를 이제 부탁을 했어.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줬는데, 이 대리모가 이제 돈을 받고 아이를 낳고 그냥 주면 되는데, 이제 애도 나름대로 이제 한 280일 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정이 생기는 거지. 모성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놓고 이 애는 내 애다. 그래.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미치는 거지. 근데 봐봐. 이 여자는 그냥 자궁만 빌려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때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 누구애야? 이 남자와 이 여자애지. 이 대리모는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 그냥 장소만 적응해 준 거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유전적으로 해결이 안 돼. 왜?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야. 알았어? 그게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알지? 아주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부부 클리닉에서 막 나와. 부부 클리닉 같은 거 안 봤니?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즘 방송 끝났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이 대리모가 이제 하잖아. 그럼 대리모한테 그냥 맡기고만 하진 않아. 그 전부터 있지. 대리모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 거쳐야 되니까 이 대리모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돼. 몸 상태를 굉장히 좋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들어가는 돈도 장난이 아니지. 방도 따로 마련해주고, 쉽게 집도 하나 새로 사주고, 막 그래. 해가지고, 대줄 수 있는 거 다 대주는 거야.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뭐 해줘야 돼? 산후조리 해줘야 되잖아. 그러지? 그 다음에 이 대리모가 이제 이렇게 성공했어.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착상이 됐단 말이야. 임신됐어. 그럼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많이 보기니, 대리모를 많이 보기니.
실화야, 실화로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아. 부부 클리닉에서도 실제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면은 진짜 그런 경우 있다는 얘기잖아. 어? 아무튼 그렇다고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사실만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니기들 몸에 관리를 잘하란 말이야. 매장 가고 박스 사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다. 자, 세 번째는 이 여성의 난소의 이상인 경우야. 난소 이상인 경우. 이것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 그지? 어떤 문제야? 이 여성은 뭐가 안 되니? 난자 생산이 좀 난자 생성이 이게 아예 안 돼버리지? 그지? 이 여자의 뭐 수란간이나 자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난자가 안 만들어져. 뭐 어떻게 해야 돼? 난자 은행을 이용하지? 뭐 더우야 또.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지? 좀 괜찮지? 입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난자 은행 이용해가지고 애기를 낳는 게 낫지. 왜? 여기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여자가 그냥 고생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자신의 정자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자신의 난자는 아니지만 수정시켜가지고 이제 키울 때 어떻게 키워? 자신의 몸에서 키우잖아. 그래서 이제 280일 동안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충분한 정이 생기지. 진짜 자기 아이처럼 키운다고. 이게 이제 입양하고 그 다음 입양이 아닌 거하고 좀 장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윤리적인 이제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고. 이해됐지? 이렇게. 어쨌든 그렇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인공 수정 방법이니까 항상 너희들 이런 것들은 잘 맞춰. 이런 것도 잘 맞추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때 과비라는 뜻. 그다음에 이때 주입 시기라든지 이런 경우를 잘 잡아주라고. 알았냐? 아? 응? 누가? 이 사람? 그렇지. 아니. 월경 자체는 이 여성이 이제 이거 안에서 생殖기가 아예 진행 안 돼버린다면 월경이 안 되겠지? 아예 안 된다면.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놈들이 막 배란 중에 막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월경도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월경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치? 이건 병이라는 것은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 것들은. 그치? 이해됐냐? 그치? 여기까지가 인공수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다. 마지막 내용.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는데 마지막 피임법이 있어. 피임법.